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잘 풀기 위해서 부등식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성질을 확실하게 알면 다음 시간에 별 부등식 풀이는 박사가 될 수 있죠. 자, 일단 부등식은 어떻게 해서 성질을 끌어낼 수 있는지 개념 열기 문제부터 보겠어요. 한 개에 100g인 귤 3개와 한 개에 300g인 토마토 1개를 보세요. 귤은 한 개에 100g이야. 그 3개를 2개 넣고 하나를 이쪽에 넣은 거야. 그 다음에 토마토 1개는 300g이에요. 그러면 이쪽 왼쪽 저울은 100g, 100g이니까 총 200g일 거고, 얘는 100g, 300g이니까 총 400g이에요. 그럼 저울이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서 내려가니까 이쪽 토마토하고 귤이 있는 쪽 오른쪽 저울이 내려가죠. 즉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200은 400보다 작다. 즉 400이 더 무게가 더 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양쪽 접시에 100g으로 무게가 같은 귤을 하나씩 더 올려놓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귤을 하나를 더 올려놓는 거야. 똑같이 100g짜리야. 그러면 똑같은 무게를 양쪽에 똑같이 올려놓으니까 그 대소관계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자, 이쪽 왼쪽 저울에는 총 300g이 되고 여긴 500g이 되니까 그대로 오른쪽이 더 무거워서 내려간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즉 원래 있던 이 부등호 방향이 같은 100g을 더 올려놔도 변함이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건 이렇게 되고, 자, 양쪽 접시에서 똑같이 귤을 하나씩 밖으로 빼버린 거예요. 밖으로 빼버리면 얘는 100g이 되고 얘는 300g이 되겠죠. 자, 이쪽 왼쪽은 100g이 되고 오른쪽은 300g이 돼요. 그럼 역시 이 상태도 오른쪽이 더 무거운 건 변함이 없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부등식에다가 어떤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똑같이 빼도 부등호가 그대로 있다는 걸 일단 개념 열기에서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럼 이와 같은 성질을 수직선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부등식 2는 4보다 작다. 이거 맞는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2는 4보다 작기 때문에 수직선을 보면 2라는 수가 4라는 수보다 더 왼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위치가.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양변에 똑같이 2를 더했어요. 그러면 2에다가 2를 더하니까 이 2라는 숫자가 4로 향하겠죠. 그래서 결과가 1로 갔어. 1로 갔고 얘는 1로 이동했어요. 4로. 4라는 숫자는 6으로 갔어요. 자, 이렇게 이동했어요. 자, 각각의 위치가 좌변, 우변에 있던 수가 오른쪽으로 2칸씩 갔을 뿐이지 위치 관계가 큰 쪽은 그대로 큰 쪽,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2는 4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에다가 똑같은 수를 뺀 거예요. 그럼 빼면 2 빼기 2니까 이 2라는 숫자가 0으로 가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작아졌으니까. 또 똑같이 2를 빼면 2로 갔어요. 또 이것도 2칸 왼쪽으로 갔어요. 자, 얘네들 자체의 위치가 왼쪽으로 2칸 이동했다 뿐이지 작은 수는 그대로 작은 쪽에 위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방향은 바뀌지 않는구나. 첫 번째 밑줄입니다.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더하고 뺄 때만 그런가? 한번 곱하기를 해본 거야. 자, 2는 4보다 작다는 이 변함없는 부등식에다가 똑같이 2를 곱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2니까 4가 되죠. 그래서 2라는 숫자는 숫자 2를 곱했을 때는 4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을 해요. 4에다 2를 곱하면 8이 돼요. 자, 원래 있던 위치, 오른쪽의 수는 또 오른쪽, 왼쪽의 수는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단지 곱했을 때는 요 간격이 좀 더 벌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좁아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 위치 상태는 오른쪽은 그대로 오른쪽, 왼쪽은 왼쪽으로 간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누기를 한번 해보자. 2는 4보다 작다는 부등식의 이 각각의 좌변 우변에 있는 수를 2로 나눠봤어요. 그럼 2라는 숫자는 2 나누기 2니까 얘는 1이 되죠. 1이 돼서 이쪽 움직이고 4 나누기 2는 2가 되니까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어때요? 똑같은 2로 나눴더니 얘네들 서로 위치의 간격이 좁아진 것 뿐이지 왼쪽에 있는 2는 또 왼쪽에 1로 가고 오른쪽에 있는 4라는 숫자는 오른쪽으로 갔어요. 즉, 이 부등호 수직선이 서로 엇갈리지 않고 그대로 왼쪽에 있는 건 왼쪽 편으로 오른쪽은 오른쪽 편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두 수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같은 수를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자, 그래서 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단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곱하거나 아니다. 자, 요거 이제 결론은 세 번째.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변하지 않는다. 방향은 그대로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양변에 이번에는 뭐냐면 양수, 요게 별표예죠. 양수를 곱하거나 양변에 같은 양수로 나뉘어도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양수라는 것에 별표는 잊지 말아야 돼요. 곱하거나 양수를 나눌 때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문제는 이따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왜 선생님이 양수라는 것을 강조했느냐? 보세요. 아까 우리가 곱하거나 나눈 수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2로 곱하거나 나눠봤어, 앞에서는. 그럼 이번에는 음수를 곱해본 거야. 자, 2는 4보다 작아요. 여기에다가도 2를 곱하고 여기에다가도 2를 곱했어요. 저 아래처럼.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니까 답이 여기는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4죠. 2라는 게 마이너스 4로 움직여요. 결과가 이렇게. 그 다음에 4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했더니 마이너스 8이 돼요. 그럼 4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8이 돼서 저쪽으로 움직여요. 자, 그럼 지금까지 수직선에서 살펴보던 거하고 다른 현상이 일어나요. 뭐냐면 왼쪽에 더 작았던 수를 보내보고 큰 쪽 수를 보내봤더니 이렇게 서로 X자로 엇갈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큰 수, 작은 수가 바뀐 거야. 이 위에서는 4가 더 크니까 여기 있었는데 음수를 곱했더니 얘가 더 작은 쪽으로 움직였어요. 다 작은 쪽으로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곱할 때만 그러느냐? 자, 나누기를 한번 해보자. 2는 4보다 작다는 맞는 부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2로 나눠줬어요. 그럼 2 나누기 마이너스 2니까 이 2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1로 가겠죠.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4 나누기 마이너스 1을 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2로 갔어요. 이렇게. 자, 값이 변한 것뿐만 아니라 서로 이동한 위치를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X자로 엇갈린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렇게 X자로 엇갈린다는 것은 대소 관계가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소관계가 바뀌는구나. 그러면 대소관계가 바뀌니까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 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같은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세 번째 밑줄을 쳐주셔야겠죠.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같은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정리하면 부등호는 변함이 없어. 어떨 때만. 더하거나 빼거나 양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는 변함이 없는데 부등호 방향 확 뒤집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즉 대소, 크고 작은 관계가 엇갈려서 바뀌는 경우는 이렇게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뉘었을 때는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면 여기 자, 부등식의 성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등식을 풀 때 이 성질을 잊지만 않으면 부등식의 해를 지난 시간처럼 어렵게 막 집어넣어서 얘가 맞냐 안 맞냐 막 판단을 안 해도 몇 가지 마법만 성질을 이용해서 마법만 싹 해주면 부등식의 해가 범위가 싹 나와버려요. 자, 그래서 요거 3번만 잘 구분해서 음수를 이렇게 곱하거나 나눌 때만 조심한다는 거 별표 쳐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